화상원지인 홍익표현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행위 부인론, 지난 시간에 해서 지난번에는 미국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집행행위 부인론. 이거는 이제 파상관제인이자 변호사인 윤덕주 변호사님이 쓰신 논문입니다. 어디 학회에서 발표한 것을 이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법토의 필요성, 집행행위 부인 규정의 원리는 독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이 집행행위 부인 규정이 문헌은 해문재생법이 일본이 파산법 등과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일본에서는 1960년부터 후단 집행행위 부인 규정의 적용 범위 내지 행위 추천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오고 있다. 자, 후단 집행행위가 뭐냐면 395조 조문을 읽어보면 395조 집행행위 부인에서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이 있는 때, 이건 이제 전단이고요.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도 행사할 수 있다. 집행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후단 규정입니다. 후단.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 전단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이 있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 주로 문제가 삼는 게 후단 집행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데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행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강제 집행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경매가 있을 수도 있고, 압류 추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유체동산 경매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부동산 경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수많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압류 집행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후단 집행행위라는 것은 집행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집행권한이 아니라 집행행위를 부인하는 겁니다. 집행행위 부인 규정 해석상 실무상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집행행위 부인 규정의 체계적 위치, 성격, 각 부인 규정의 내용을 독일 거를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행위 규정의 체계적 지위와 성격. 도산관리는 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채권자에게 불리한 법적 행위를 130조 내지 146조에 이거 부인할 수 있고, 부작위는 법적 행위와 동일하게 본다. 법적 행위는 법률 행위보다 넓은 개념이며 이 원칙 규정은 행위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의 법적 행위도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갖는다면 부인이 대상이 된다.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법적 행위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 그렇죠? 우리 전단이죠.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이 발급되었거나 또는 그 행위가, 이게 후단이죠. 집행행위를 부인하는 거죠. 행위가 강제 집행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배제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독일의 문헌을 그대로 따랐죠. 우리나라도. 동조항은 독립된 부인 대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집행권한이 발부되었거나 혹은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부인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것일 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130조 이하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 집행행위 부인 규정의 성격에 관한 논리를 본다면 당형 규정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원칙 규정인 129조에서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이상 제3자의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141조가 주의적 확인적 성격이라면 집행행위가 결부된 사안에라도 별도의 법리가 적용된 것은 아니고 130조 이하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하면 될 것이다. 3. 88조에 의한 강제집행 배제와의 관계. 도산 채권자가 개시 신청 전 1개월 전에 강제 집행을 통해 획득한 담보권은 개시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 기간 전에 압류하여 취득한 질권에 대해서만 50조 1항에 따른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별채권은 129조 이하에 따라 부인되지 않는 한 166조 이하에 따라 실현된다. 이미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조는 적용되지 않고 130조 요건에 따라 부인 여부가 결정된다. 동조항은 도산법 130조 내지 132조가 적용되는 3개월 기간의 마지막 달에만 법률의 규정력이 미치고 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부당한 변제로서 131조 1항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 독일의 그 부인권 규정의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41조가 주의적 확인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130조 이하의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문제라면 독일이 부인권 규정 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행행위 부인은 부인 규정의 체계,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도산법 전체, 해당 국가의 법체계 속에서 고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이 부인권 관련 규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29조 기본 원칙. 도산관리는 도산 절차 개시 전에 이루어진 도산 채권자에게 불리한 법적 행위를
130조부터 146조에 따라 부인할 수 있다. 부작위는 법적 행위와 동일하게 본다. 행위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법률 행위보다 부인 대상 행위 범위를 넓게 규정한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행위 주체에 관련해 주된 적용 대상인 132조와 133조는 채무자를 행위 주체로 한정하고 있고, 집행행위와 관련해 문제되는 131조는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죠. 부채 총액을 증가시키거나 적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지인 부채 총액을 증가시키거나 적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사회성이 인정되죠. 그다음에 반대급부를 받지 않거나 무상행위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약속한 경우는 법적 행위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직접적 사행위, 법적 행위 후 기타의 사정이 추가되어 채권자의 불이익이 발생되는 간접적 사행위에서 모두 사회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130조 본지 변제. 도산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변제를 하거나 이를 가능해 하는 법적 행위로서 1. 도산 절차 개시 신청 전 3개월 내에 행해진 것으로서 행위 시 채무자가 지급불능이었고 채권자가 그 시점에 지급불능을 알았던 경우, 또는 2. 신청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행위 시 채권자가 지급불능 또는 개시 신청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부인 대상이 되겠죠. 당연히. 지급불능 또는 개시 신청의 사실을 확실하게 추론케 하는 정황을 알았던 경우에는 지급불능 또는 개시 신청의 사실을 알았던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법적 행위 시점에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던 자는 지급불능 또는 개시 신청을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죠. 가까이 있으니까. 131조 비본지 변제. 도산 절차 개시 신청 전 1개월 내 또는 신청 후에 한 행위, 도산 절차 개시 신청 전 2개월 또는 3개월 내에 한 행위로서 행위 시 채무자가 지급불능이었던 경우. 3. 도산 절차 개시 신청 전 2개월 또는 3개월 내에 한 행위로서 행위 시 채권자가 그 행위가 파산 채권자를 불리하게 함을 알았던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도산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었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그 시기에 청구할 수 없었음에도 도산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또는 변제를 하거나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행위는 부인할 수 있다. 이 비본지 변제죠. 행위나 시기. 위 규정은 행위 주체의 제한이 없고 개별 집행을 통한 만족이나 압류 질권의 취득은 도산법 88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본주에 한 부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 다음에 132조 직접적 불이익 행위. 도산 절차 개시 신청 전 3개월 내에 한 법률 행위로서 행위 시에 채무자가 지급불능이었고 상대방이 행위 시에 지급불능 사실을 알았던 경우. 2. 도산 절차 개시 신청 후에 한 법률 행위로서 상대방이 행위 시에 지급불능 또는 개시 신청의 사실을 알았던 경우 중 하나로서 도산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채무자의 법률 행위는 부인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다른 법적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하거나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법적 청구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이러한 법적 행위는 도산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법률 행위로 동일하게 본다. 본지 변제에 관한 130조 2항의 사망을 준용한다. 133조 고의적 불이익 행위. 채무자가 도산 절차 개시 신청 전 10년 이내에 또는 신청 후 고의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적 행위는 아니고, 우리나라 고의 부인하고 똑같죠. 행위 시에 상대방이 채무자의 고의를 알았다면 법적 행위는 부인할 수 있다. 채무자의 지급불능 위험과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을 알았던 경우 채무자의 고의를 알았던 것을 추정한다. 법적 행위가 상대방의 담보 또는 만족을 제공하거나 허용한 경우 1항 1문의 기간은 4년으로 한다. 3. 법적 행위가 상대방의 방법 또는 시기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담보 또는 만족을 제공하거나 허용한 경우 1항 2문의 지급불능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대방이 채무자와 변제 약정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 조건을 완화한 경우 상대방은 행위 당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가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유상계약으로서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도산 절차 개시 신청부터 2년 이전에 체결되었거나 상대방이 계약 체결 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채무자의 고의를 알지 못한 경우는 부인이 제한된다. 그쵸? 우리나라와 똑같죠? 비슷하죠? 고의 부인에 관한 규정으로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행위 주체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는 결과 집행행위 부인과 결합에 관한 이론 구성이 중요하다. 판례는 이른바 평가적 관점에서 채무자의 자발적 결단에 입각한 법적 기업이 채권자의 집행행위와 동등한 정도의 중요성에 대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행을 통한 재산의 양도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채무자가 자발적 법적 행위를 통해 이에 가공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집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자산 양도의 원인인 법적 행위로 인정된다. 채무자의 행위나 이에 준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집행 조치가 주요한 경우 채권자가 집행을 통해 취득한 것권은 부인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법적 기여 행위로 충분하며 의 행위가 채권자들의 손해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 평가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채무자의 자발적인 결단으로 인하여 집행이 이른 것으로 충분하고 채무자의 기여는 적어도 채권자의 집행행위와 동등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 134조 무상부인이죠. 우리나라도 무상급부는 도산 절차 개시 신청 전 4년 내에 행해진 것에 하나에 부인할 수 있다. 급부가 통상의 의례적인 저가의 선물일 때는 부인할 수 없다. 행위 주체나 주관적 요건에 의한 제한이 없고 상하는 반대급부의 제공 여부가 중요하다. 141조 집행권원 법적 행위의 집행령에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이게 우리나라 이제 395조 전단이죠. 집행권원이 있거나 그 행위가 강제 집행행위로 인하여 효과를 갖는다. 이게 후단이죠. 그의 부인권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한다. 142조 동시적 교환거래 채무자의 급부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이 동등한 가치 반대급부를 즉시 얻는 경우 채무자의 급부는 130조 1항 내지 사망의 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의 행위 부당성을 인식한 경우만 부인할 수 있다. 급부의 교환은 해당 급부가 교환되는 방식과 상거래의 관행을 고려할 때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즉시성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자임금과 이에 대한 급여의 제공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제3자가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는 급여는 민법 267조에 따라 제3자가 지급하는 급여가 동일하게 취급한다. 결국 이제 3개월 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즉시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넘으면은 이제 동시적 교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41조의 체계적 지위 141조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조치 부인권과 관련한 최고법정의 판례로부터 발견된 원칙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행위 주체와 관련한 법적 행위 착수 기간에 따른 도산법 결론은 법적으로 요약해 국가적 강제 집행의 방법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채권자의 권한은 균등한 대위 원칙의 130조 내지 130조 이후에 규정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이 기간 동안 개별 채권자는 전체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자산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나 할 수 있는 자신 요구를 강제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것이다. 집행권원 자체가 아니라 동집행권을 발부하도록 하거나 또는 집행권을 이용하려는 집행권은 부유 채권자의 법적 행위 및 채무자의 이를 조장하는 법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 실체법상 유효한 청구권이 집행권원 발부의 전제가 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 발부 자체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동법령의 문헌상 부인의 대상은 집행권원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발급된 법적 행위다. 집행권원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발급된 법적 행위다. 특히 이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급부를 이행하였지만 동행위에 대해 집행권원이 발급되어 있는 경우는 의미한다. 따라서 부인 대상은 공권력에 의해 취득한 집행권원 자체가 아니라 동집행권원상이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법적 행위 및 집행권원이 발급되는 데에 기여하거나 발급이 근거가 된 채무자의 법적 행위이고 법적 행위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상의 의무들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포함으로 부인의 효과는 취득한 목적물의 반환이라고 합시다. 집행권은 부인 대상이 법적 행위에 의해 발부되어야 한다. 법률행위 자체, 특히 132조의 의미상 직접적으로 불리한 법적 행위로서 구속력 있는 거래의 승낙이 부인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이행 판결이 부인권을 배제하지 않는다. 142조 후단의 의미, 후단은 집행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에 야기된 자산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압류 양도 등의 집행조치 자체가 비본질 행위로서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부인권은 강제 집행 효과에 대한 것이다. 집행권은 자체의 제거는 소송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집행권한에 기인하는 행위에 대한 부인권의 법적 효과는 구별해야 된다. 부인권은 국가기관이 집행조치에 도전하지 못하며 집행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도산관리인은 134조에 따라 143조에 따라 집행채권자에 대해 반환을 구함으로써 집행의 결과를 제거해야 한다. 집행조치를 통해 취득한 채권 확보 혹은 만족은 130조 1항에 따라 비본지 행위로서 부인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부인 대상은 채권자의 법적 행위이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법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일반적인 법적 행위인 집행조치는 대부분 채무자의 의지에 반하거나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33조에 따른 고의 부인에는 적용이 없다.
소결론. 독일의 집행행위 부인 규정은 원칙 규정인 129조에서 행위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결과 집행권이 있거나 집행행위로 이뤄진 결과를 부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다. 후단 집행행위 부인의 경우 자산의 이동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 채권자의 행위를 명시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다. 고의부인의 경우 평가적 관점에서 채무자의 자발적 결단에 입각한 법적 기여 및 채권자의 집행행위와 동등한 정도의 중요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채무자의 가공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채무자회생법 해석론과 유사하다. 이 부분은 채무자회생법과 독일도산법 규정 차이에 불구하고 결론은 달라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지 변제와 비본지 변제의 경우 행위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으면서 후단 집행행위 부인 규정과의 주화를 도모하고 있고 펌파 변제도 위 본지 변제로서 규율된 것으로 알고 있다.